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가 떠난 이후에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삼성 아니면 애플로 양분된 상태인데 아주 가끔 국내 정발되는 모델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서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샤오미 스마트폰을 종종 리뷰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가져온 제품은 레드미노트 11 프로 플러스 5G 글로벌 버전이에요. 샤오미 스마트폰 라인업이 엉망이라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도 스펙이 다른 경우가 있기도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레드미노트 11 프로 플러스 5G는 디멘시티 920AP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용으로 2021년에 나왔던 제품인데 글로벌 버전으로는 2022년 3월 29일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레드미노트 11 프로 플러스 5G 주요 스펙은 표 하나로 띄워두니까 한 번에 보실 분들은 잠시 멈춰서 봐주세요. 그리고 영상에서 제품 이름을 부를 때 맨 뒤에 있는 5G는 생략하겠습니다. 레드미노트 11 프로 플러스는 램과 저장 용량에 따라서 3가지 옵션이 있는데 우리가 샤오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저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지도 모르겠지만 레드미노트 시리즈라고 하면 스펙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마지노선이 30만원대라는 판단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샤오미는 여전히 전원 어댑터를 포함하고 있어서 애플이나 삼성처럼 얇은 박스는 아니고 박스를 열어보면 작은 박스가 또 하나 있는데 설명서와 기본 젤리 케이스, 유심 트레이 핀이 있고 그 아래 스마트폰 본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고 나면 120W를 지원한다는 글씨가 써진 충전 어댑터와 USB 케이블이 있어요. 레드미노트 11 프로 플러스는 그라파이트 그레이, 스타블루, 포레스트 그린 3가지 색상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스타블루입니다. 후면을 보면 촬영하고 있는 장치가 비칠 정도로 아주 잘 비치는 유광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우리가 흔히 글리터라고 부르는 반짝이가 잔뜩 들어간 디자인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바디가 유리라서 만져보고 두드려보면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 취향의 영역인데 저는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느낌이 나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색상만 그렇고 카메라 섬이 있는 부분은 못생겼다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서 적응을 해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돌려서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을 보면 상단 홀이 눈에 들어오고 좌우 측면 베젤은 비교적 얇은 편인데 상단은 좌우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하단은 또 그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중보급형 스마트폰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가격대를 고려하면 베젤의 두께는 괜찮은 편이에요. 이어서 측면은 무광인데 왼쪽은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지문이 센서를 포함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3.5mm 오디오 포트, 적외선 센서, 마이크, 스피커가 있는데 가운데에 JBL에서 튜닝했다는 메시지를 적어뒀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스피커, 마이크, USB-C 포트,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레드미노트 11 프로 플러스는 6.67인치 스마트폰으로 가로 76.2mm, 세로 163.7mm, 두께 8.3mm고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208g이 나옵니다. 6인치대 스마트폰이 200g이 넘어가는 데는 흔한 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묵직함이 있어서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스마트폰 중에는 큰 편이라서 한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지는 않은데 측면 모서리 앞뒤가 모두 각진 형태라서 불편하기 조금 더 더해집니다. 레드미노트 11 프로 플러스는 TSMC의 6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20AP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디멘시티 920은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5와 GPU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점수를 보면 갤럭시 A5S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7780보다는 아래에 있고 갤럭시 A53에 탑재된 엑시노스 1280보다는 CPU는 앞서고 GPU는 뒤처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해보면 뉴스테이트 모바일은 설정에 상관없이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초고 사양을 요구하는 원시는 그래픽 옵션을 낮추면 플레이가 어느 정도는 그럭저럭 가능합니다. 다만 웹서핑 등의 기본적인 사용간의 화면 전환이나 앱 로딩 등에서 약간의 버벅거림을 만날 수 있어요. 특히 프리미엄급 AP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조금 더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성능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면 99.4%의 안정성으로 별다른 성능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발열까지 체크해보면 최고 온도가 전면 디스플레이가 33도대가 나오고 후면도 33도대까지 나옵니다. 퍼포먼스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발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레드미노트 11 프로 플러스는 6.67인치 2400x1080의 FHD 플러스급 해상도에 120Hz를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OLED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쓸만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재생 옵션을 보면 4K HDR까지 나오고 재생을 해보면 끊김없이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중보급형 스마트폰에서는 4K HDR 재생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장점입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색 제어율을 측정해보면 sRGB 100%, P3 96%로 수치상으로도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고 화면 밝기도 일반적인 실내 조명하에서 측정해보면 100%에서 519.7니트가 나와서 제법 괜찮습니다. 다만 화면 밝기를 조절할 때 조금만 낮춰도 밝기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사용감에 불편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디스플레이에서 120Hz 지원이 중보급형 스마트폰에서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었는데 없다고 해서 불편함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120Hz를 경험해보고 60Hz를 사용하면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니까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디스플레이여서 카메라는 메인 광각렌즈가 1억 800만원이라는 스펙을 보면 와 하는 탄성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OIS가 빠졌습니다. 샤오미 입장에서는 중보급형 스마트폰에도 1억 800만원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다는 상징적인 스펙을 만들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화소수를 조금 낮추더라도 OIS를 집어넣는 게 더 좋거든요. 어찌되었건 레드미 노트 11 프로 플러스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기본적으로 쓸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로 색감 처리도 괜찮은 편이고 확대했을 때의 노이즈 처리나 선명도도 나쁘지 않아요. 시장에 나와 있는 중보급형들 중에서는 상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초광각, 접사 렌즈까지 트리플 구성인데 메인 광각에 비해서 초광각이나 접사의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한두 번 써보면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을 정도로 별로예요. 그나마 전면 카메라는 그럭저럭 쓸만한 사진이 나옵니다. 와 좋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SNS에 올리거나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진에 이어 영상 촬영 결과물을 보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가 사진에서 보여준 품질에 비하면 다소 아쉬워요. 전면 카메라 영상도 확인해보면 구려서 역시나 별로입니다. 카메라를 정리해보면 메인 광각 사진이 제법 괜찮은 품질을 보여주지만 영상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OIS가 빠지고 초광각이나 접사가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많이 아쉬워요. 레드미 노트 11 프로 플러스를 사용해보면 다른 요소들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배터리 하나만큼은 누구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이 스마트폰은 450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용량이나 사용시간이 놀라운 것은 아니고 충전 속도가 매력적이에요. 스펙상 최고 120W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본 포함된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을 이용해보면 55W에서 65W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높은 충전 속도를 보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0W 내외에서 충전을 해보니까 28분대에서 100%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4500mAh 배터리 충전이 30분이 안 걸리니까 상당한 장점이죠. 높은 전력으로 충전을 하니까 혹시나 발열 문제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최고 온도가 전면 31도대, 후면 31도대로 무난합니다. 레드미 노트 12 프로 플러스는 상하단에 스피커가 있어서 스테레오를 지원하는데 음악을 들어보면 썩 훌륭하지는 않지만 거친 소리는 아닙니다. 뭔가 풍성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냄새가 살짝 나기는 하는데 겉돌아서 그냥 스테레오 스피커구나 정도예요. 레드미 노트 11 프로 플러스는 지문익 센서가 측면 전원 버튼에 포함되어 있고 가속도, 자이로, 근접, 전자식 방향, 조도, 적외선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진동 모터는 X축 리니어 모터를 탑재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가볍고 촐랑거리는 느낌이 강해요. 저는 묵직한 진동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별로더라고요. 그 밖에 이야기하자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NFC를 탑재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의 중보급형 스마트폰 레드미 노트 11 프로 플러스 5G 어떻게 보셨나요? 애플이나 삼성도 중보급형 스마트폰을 새롭게 시장에 내놓는 시기인데 샤오미가 내놓는 중보급형 스마트폰은 이런 모습이거나 정도의 정보를 얻으셨다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는 포코 F3와 같은 해외 직구 스마트폰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구매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혹시나 구매를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선택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